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넷 게이트웨이와 베스천 호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 게이트웨이와 베스천 호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해서 배웠었죠. 특별하게 이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퍼블릭 인터넷으로 트래픽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넷 게이트웨이와 베스천 호스트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는 외부 인터넷과 이렇게 연결 경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혹은 내부에서 외부로 통신 트래픽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EC2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내가 뭔가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DB 서버라면은 MySQL이라든지 뭐 DB 엔진을 설치하고 싶거나 혹은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의 인터넷에서 접근하는 경로가 없는데 요 EC2 인스턴스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그래서 DB 엔진을 어찌저찌 깔았어요. 깔긴 깔았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업데이트를 위한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이 EC2 인스턴스, 이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는 외부로 가는 경로가 없어요. 외부에서 파일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베스천 호스트와 넷 게이트웨이입니다. 먼저 넷 게이트웨이는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인터넷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용성이 높은 AWS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소개고요. 가용성이 높다는 AWS의 관리형 서비스가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넷이 뭐라고 했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어떤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다른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트래픽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넷 게이트웨이도 동일해요. 그래서 넷 게이트웨이 혹은 넷 인스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리소스가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가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차차 배워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을 수 있는데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요 넷 게이트웨이 혹은 넷 인스턴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넷 인스턴스는 단일 EC2 인스턴스고요. 넷 게이트웨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넷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썼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넷 게이트웨이를 쓰는 추세고요. 여러분께서 저렴한 비용을 원하신다 혹은 테스트용 간단한 관리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넷 인스턴스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대규모 서비스를 하고 계시거나 프로덕션 레벨이면은 넷 게이트웨이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은 넷 게이트웨이는 고가용성이 확보된 관리형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뭐 두신다든지 혹은 이게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뭐 추가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넷 인스턴스는 그냥 EC2 인스턴스예요. 말 그대로 그냥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한 개 이상의 뭐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께서 프로덕션 사용 용도라면은 넷 게이트웨이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넷 게이트웨이와 인스턴스 모두 서브넷 단위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넷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이 외부의 인터넷을 중계를 해서 외부 인터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 간의 중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될 점은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즉 이게 가용 영역 단위죠.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넷 게이트웨이가 실제로 고가용성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용 영역 2개에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VPC 서비스들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넷 게이트웨이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넷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니까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비전만 해두더라 하더라도 시간당 0.059달러가 발생하고요. 거기다가 트래픽을 1GB 처리할 때마다 0.045달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루에 1.5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넷 게이트웨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가 외부에 있는 퍼블릭 인터넷과 통신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먼저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혹은 넷 인스턴스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정당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 보시면은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말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죠. 이런 식으로 여기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고 이 인터넷 통신을 대신해주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뭐 각 당의 대변인이라든지 혹은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을 받으면 알았어, 내가 너 대신에 요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 대신에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해 줄게. 그래서 얘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기 때문에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다가 이렇게 다시 중계를 해줍니다. 요 넷 EC2 인스턴스, 넷 인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트래픽을 보낸 다음에 인터넷에서 뭔가 이제 통신을 해서 그 결과 내용을 받아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이 요 넷 게이트웨이와 넷 인스턴스의 역할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직접 이었지만 실제로는 트래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요 EC2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라우트 테이블을 거쳐서 이렇게 라우트 테이블을 통해서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내 게이트웨이 혹은 인스턴스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나와서 갔다가 트래픽을 받아서 다시 트래픽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렇게 흐름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스천 호스트는 뭘까요? 베스천 호스트는 외부에서 사설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보해주는 서버입니다. 아까 넷 게이트웨이 혹은 넷 인스턴스와 정반대예요. 얘는 뭐냐면은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EC2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얘 역시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넷 게이트웨이 혹은 넷 EC2 인스턴스와 정반대 개념인데 아까는 요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인스턴스가 외부와 통신하고 싶었더라면 이번에는 외부의 인터넷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누군가가 요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요 인스턴스와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가느냐? 마찬가지로 외부의 인터넷에서 이렇게 트래픽을 받아다가 요 베스천 호스트라는 애가 직접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 여기선 EC2 인스턴스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역할, 즉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베스천 호스트입니다. 근데 포커스는 뭐냐? 아까는 요 안에 있는 요 EC2 인스턴스 혹은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밖에 있는 퍼블릭 인터넷과 통신하고 싶었더라면 이번에는 퍼블릭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한 것이 베스천 호스트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은 요 베스천 호스트는 호주권에서는 점프 호스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점프해 주는 거죠. 우리 그 차 충전할 때, 차 방전됐을 때 점프 케이블로 이렇게 점프해 주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이름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베스천 호스트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천 호스트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EC2 인스턴스다. 나중에 가면은 요 베스천 호스트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와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 베스천 호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퍼블릭 인터넷과 통신을 하니까 요 베스천 호스트 역시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베스천 호스트도 2개 이상의 베스천 호스트가 필요한다든지 혹은 좀 더 제대로 된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싶다. 그럼 다른 가용 영역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염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